10월 15일 수요일 프로토승부식 121회차 월드컵 예선전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분석에 앞서 저희 소통방에서는 스포츠 정보 및 프로토픽 조합픽을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에 입장하지 않아도 구독, 좋아요만 누르시고 분석만 받아보셔도 됩니다. 조합 및 공유픽 스포츠 정보를 원하시면 소통방 들어오셔서 함께 응원도 하고 좋은 성적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에스토니아는 4-2-3-1 전형을 사용하며 라인을 촘촘히 유지한 상태에서 공격 전개 속도를 높이는 팀이다. 사피네는 전방에서 볼을 등지고 받는 움직임이 능숙하며 세컨드 찬스를 연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카이트는 좌우폭을 넓히며 측면 돌파와 크로스 타이밍을 주도하고 공격의 방향 전환 시 템포를 유연하게 바꾼다. 팔로매츠는 중원에서 볼 순환의 중심 역할을 하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 타이밍이 매우 정확하다. 특히 에스토니아는 공수 간격이 좁게 형성되어 있어 압박 전환 시 빠르게 블록을 형성할 수 있다. 양쪽 풀백이 높은 위치까지 전진하면서도 수비 전환 시 빠른 복귀를 통해 공간을 최소화한다. 이런 구조는 상대의 측면 수적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이상적인 형태다. 그래서 공격 시에는 이선 침투와 측면 오버래핑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경기의 폭과 리듬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 결국 에스토니아는 안정적인 라인 유지와 빠른 역습 연결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몰도바는 3-4-3 전형을 유지하지만 윙백이 공격에 치중될 때 측면 공간이 쉽게 열리는 문제가 있다. 니콜레스쿠는 전방에서 제공권 경합과 움직임은 활발하지만 전진 패스가 원활하지 않으면 고립되는 경향이 있다. 포스톨라키는 하프라인 부근에서 볼 배급을 시도하지만 압박을 받으면 패스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요니타는 측면 돌파는 활발하나 수비 전환이 느려 오버래핑을 허용하는 장면이 많다. 특히 수비시 윙백과 센터백 간격이 벌어지며 측면에서 2대1 상황을 자주 허용하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다. 중원에서도 압박 전환 속도가 느려 상대의 빠른 역습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원활하지 않고 상대가 박스로 접근할 때 세컨드볼 대처가 늦다. 몰도바의 3백은 제공권은 강하지만 공간 커버와 템포 대응에서는 불안정하다. 에스토니아는 라인 간격이 좁고 전환 속도가 빠른 팀으로 측면 수적 우위를 살릴 가능성이 높다. 몰도바는 3백 구조의 측면 커버가 불안정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공간이 벌어질 것이다. 결국 에스토니아가 하프 스페이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갈 전망이다. 라인 밸런스와 전환 효율성의 차이가 승부의 향방을 결정지을 경기다. 카타르는 4-2-3-1 전형으로 라인을 세우며 중원을 장악해 공격 템포를 주도하는 전형적인 볼 점유형 팀이다. 알만나이는 전형적인 박스투박스 타입으로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 사이를 유연하게 오가며 전개 리듬을 조율한다. 그는 후방 빌드업에 가담한 뒤 빠르게 전진해 에드밀슨 주니어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에드밀슨 주니어는 폭발적인 가속력과 박스 앞마무리 감각을 동시에 갖춘 자원으로 알만나이와의 연계에서 완성도가 높다. 아피프는 이선에서 폭넓은 움직임으로 볼을 받아내며 커싱과 패스 타이밍을 조절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린다. 알만나이, 아피프, 에드밀슨 주니어의 삼각형 전개는 카타르의 공격 핵심 루트로 자리잡고 있다. 중원 압박 이후 빠른 전환으로 상대 수비 강역을 무너뜨리며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한 공격 루트가 완성되어 있다. 특히 알만나이의 볼 간수와 전환 패스 능력은 경기 전체의 리듬을 안정시키는 중심축이다. UAE는 4-4-2 전형으로 라인을 세우며 전통적인 투톱 중심의 직접적인 공격 루트를 선호한다. 카이오 카네두는 기술적 완성도가 높지만 압박이 강한 중원 구도에서는 볼 터치가 길어지는 약점을 보인다. 수하일은 속도를 이용해 측면을 파고들지만 연계 플레이에서 완성도가 떨어져 결정적인 찬스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알가사니는 피지컬이 뛰어나지만 빌드업에 적극 가담하지 않아 전개 속도가 끊기는 패턴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중원 라인은 압박 저항력이 떨어지고 박스투박스 전환형 팀을 상대로 간격 조율이 불안한 편이다. 그 결과 상대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템포를 주도하면 수비 블록이 깊어지며 중원과 수비 간 공간이 벌어진다. 이 약점은 바로 알만나이의 활동 범위와 완벽하게 맞물려 카타르에게 유리한 전술 구도를 만든다. 카타르는 알만나이의 전진성과 에드밀슨 주니어의 문전 침투가 완벽하게 맞물리며 공격 루트를 완성할 것이다. UAE는 중원 압박에서 열세를 보이며 하프라인 이후의 수비 강역 유지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 완성도와 활동 반경에서 한층 앞선 카타르가 경기 전체 리듬을 지배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박스투박스 전환의 완성도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드러낼 것이다. 사우디 포메이션은 4-3-3이며 알브라이칸이 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담당한다. 알셰흐리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박스 침투 타이밍을 노리고 알하산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빌드업의 연결축을 맡는다.
하지만 직전 인도네시아 원정 이후 장거리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만큼 선수들의 체력 피로도가 높다. 특히 알브라이칸의 움직임이 둔화될 경우 전방 압박의 강도가 떨어지고 세컨드볼 회수에서도 약점을 보일 수 있다. 전술적으로는 좌우 풀백이 전진하며 폭넓은 전개를 시도하지만 피로 누적 상황에서는 오버래핑 타이밍이 불균형해진다. 그래서 경기 중반 이후에는 템포가 늘어지고 중원 강역이 벌어지며 세컨드 대처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사우디는 초반 주도권을 잡더라도 체력 관리에 집중하며 경기 리듬을 조절할 것이다. 이라크 포메이션은 4-4-2이며 전체적으로 라인을 낮춰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구사한다. 후세인은 최전방에서 피지컬을 앞세워 볼을 지키며 역습의 기점을 만든다. 바에시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수비 가담과 커버 범위가 넓고 전환 상황에서 롱패스로 빠른 전개를 시도한다. 알 아마리는 후방 빌드업의 핵심으로 라인을 내린 상태에서도 패스 정확도를 유지하며 후방 안정감을 더한다. 이라크는 사우디 원정 특유의 압박과 분위기를 의식해 수비 블록을 깊게 내리고 위험 부담이 큰 전개를 자제할 것이다. 특히 두 줄 수비를 유지하며 하프라인 근처에서 템포를 끊는 형태로 루즈한 경기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으로는 공격보단 실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에 집중할 전망이다. 아마리는 후방 빌드업의 핵심으로 라인을 내린 상태에서도 패스 정확도를 유지하며 후방 안정감을 더한다. 사우디는 피로 누적과 체력 소모로 인해 템포를 유지하기 어렵고 이라크는 라인을 내리며 실리적인 경기 운영에 집중할 것이다. 그래서 득점보다는 중원 싸움과 간격 유지가 중심이 되는 루즈한 경기가 예상된다. 결국 양팀 모두 위험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하며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 무승부 흐름이 가장 현실적이다. 튀르키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최근 들어 측면 돌파 중심의 공격 전환이 완성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 이을디즈는 터치라인을 따라 고전적인 윙어 스타일로 움직이며 폭넓은 활동 방향을 기반으로 상대 수비 강역을 흔든다. 그는 드리블 돌파 이후 컷백 타이밍을 정확히 가져가며 박스 안에서 대기 중인 아크튀르 콜루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제공한다. 아크튀르 콜루는 침투 감각이 탁월한 스트라이커로 타이밍을 맞춘 문전 움직임이 매우 날카롭다.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끌어올리는 퀼러는 전개 과정에서 템포 조절 능력을 보여주며 볼을 잃지 않는 안정적인 볼 간수 능력을 지녔다. 튀르키예는 전방 압박 강도가 높고 볼을 뺏기더라도 재압박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하프 스페이스에서부터 상대 진영으로 진입하는 과정이 부드럽고 볼 점유 구간이 상대보다 길게 유지된다. 이 팀의 가장 큰 특징은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빠르게 사용하는 구조적 전환이다. 즉 이을디즈의 폭넓은 침투가 상대 수비 라인을 벌리고 그 틈으로 아크튀르 콜루가 들어오며 마무리하는 형태다. 홈에서는 라인의 압박과 공격 템포가 모두 빠르기 때문에 초반부터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가능성이 높다. 조지아는 4-3-1 이 전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좁은 중앙 전개 구조를 사용한다. 퀼리탈리아는 좌측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를 보여주지만 전환 시 수비 복귀가 늦어 측면 커버가 불안하다. 메크바비슈빌리는 중앙에서 빌드업 템포를 끌어올리지만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패스 타이밍이 자주 늦어진다. 로브자니제는 이선 침투에서 감각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만 연계가 매끄럽지 않아 세컨드볼 소유율이 낮다. 조지아의 가장 큰 문제는 포백 라인 근처에서 수비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커버 강역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박스 근처에서 상대 윙어의 컷백 패턴을 차단하지 못하며 그 과정에서 수비 라인 전체가 흔들린다. 결국 측면을 돌파당한 이후 크로스 대응이 늦어 실점 위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패턴이 이어진다. 그리고 전진 시 볼 순환이 늦기 때문에 역습 상황에서도 균형을 잃기 쉽다. 이 팀은 중앙 수비는 밀집돼 있으나 측면 수비 가담이 부족해 공간 방어 능력이 불안정하다. 튀르키예는 측면 돌파와 컷백 루틴을 완벽히 정립한 팀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그 전술적 강점을 그대로 발휘할 것이다. 반면 조지아는 하프 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느리고 압박 대응력이 떨어져 공간을 쉽게 허용한다. 결국 튀르키예의 측면 주도권이 경기의 흐름을 결정지을 것이며 홈에서 확실히 승부를 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공간 활용 능력에서 한 단계 위에 튀르키예가 주도할 경기다. 포르투갈 포메이션은 4-2-3-1이며 점유율 기반의 전술 완성도가 유럽 정상급이다. 호날두는 여전히 박스 안에서의 위치 감각이 뛰어나며 반박자 빠른 슈팅 타이밍으로 득점을 만들어낸다. 특히 세컨드볼 상황에서 방향 전환 후 슈팅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탁월해 상대 수비가 라인을 내릴수록 효율이 높아진다. 프란시스코 콘세이상은 측면에서의 돌파와 드리블 밸런스가 뛰어나며 1대1에서 공간을 만들고 컷백 형태로 기회를 창출한다. 그는 측면을 좁혀들며 중앙으로 진입해 이선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한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경기 템포를 조율하는 사령관으로 중원에서 좌우 전환 패스로 경기 흐름을 끊임없이 주도한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정교한 킥으로 득점 루트를 열어주며 페널티 박스 앞 세컨드볼을 재가공하는 능력도 뛰어나다. 포르투갈은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설계하며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돌리다가 순간적인 스위칭으로 상대 압박을 붕괴시킨다. 특히 호날두가 중심축을 잡고 콘세이상과 브루노가 번갈아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하면서 수비 강역을 벌리는 구조가 완성형에 가깝다. 경기 초반부터 점유율을 통해 흐름을 틀어주며 전반 중반 이후엔 세컨드 찬스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헝가리 포메이션은 3-4-3이며 전환 속도와 라인 유지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르가는 전방에서 제공권 싸움에 강점을 보이지만 볼을 받는 구간이 깊어지면 연계의 효율이 떨어진다. 소보슬라이는 헝가리 전술의 핵심으로 중원에서 템포를 바꾸며 좌우로 볼을 배급한다. 하지만 압박이 강한 상대를 만나면 패스 정확도가 흔들리고 후방 빌드업이 막히면 전개가 끊기는 문제가 있다. 셰페르는 중원에서 수비와 공격을 오가며 활로를 열지만 세컨드볼 회수 시점이 늦어 상대의 템포 전환에 쉽게 흔들린다. 헝가리는 수비 시 라인을 내리고 5백 형태로 전환하지만 포르투갈의 빠른 전환에 대응이 어렵다. 특히 윙백이 전진한 이후 뒷공간 커버가 느리고 세트피스 수비에서 니어 포스트 대응이 불안정하다. 결국 점유율과 경기 리듬에서 완전히 밀리는 구도가 예상되며 수비 집중력만으로는 장기적인 대응이 어렵다. 전방 압박이 약하기 때문에 브루노와 콘세이상이 마음껏 패스 루트를 설계할 수 있는 구조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수비 강역이 벌어지며 박스 안 세컨드 찬스 실점 가능성이 크다. 포르투갈은 전술 밸런스와 세트피스 완성도 모두 안정적이다. 브루노가 중원에서 템포를 설계하고 콘세이상의 측면 돌파와 호날두의 결정력으로 경기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헝가리는 수비 강역이 느슨하고 라인 유지가 불안정해 장기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구도다. 결국 점유율과 공간 활용의 완성도 차이로 포르투갈이 경기의 리듬을 완전히 통제하며 승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조합픽 및 경기 정보를 365일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댓글 확인하시고 소통방은 텔레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적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적중 기원하고 가정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